간밤에 미국 증시가 빠그러졌습니다. 한번 크게 울었어요. 나스닥이 4.17. 정말 크죠? 다우가 2.77, S&P가 3.63 하락 마감했어요. 아마존 실적이 좋지 않았다. 영업 손실이었다. 많은 투자가 되고 있죠. 자, 그런데 그 이유를 봤더니 시장 지표를 봤을 때 국채 금리가 튀었어요. 10년, 2년, 3년, 5년, 30년까지 다 튀었다. 국채 금리는 튀었다. 유가는 좀 내려왔다. 달러 인덱스도 좀 약했다. 그러나 금리가 튀면서 또한 실적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인해서 좀 빠졌다. 이게 핵심입니다. 시장 지표를 한번 볼게요. 그쵸? 달러 인덱스는 좀 내려왔어요. 보면 달러 인덱스를 보자고요. 가격이 조금 내려왔다. 좀 내려왔다. 그리고 유가도 조금 내려왔다. 그런데 바로 나스닥이 국채 금리와 미 아마존을 필두로 한 실적에 대한 부분의 우려로 빠졌다. 이유는 그래요. 그런데 자, 크게 한번 보자고요. 지금 일봉이죠. 일봉인데요. 지금 보는 게 나스닥의 월봉 차트예요. 자, 이제 요 라인 중요합니다. 지지를 좀 받아야 되겠죠. 고점이 16,212포인트, 현재 12,334포인트예요. 고점 대비 이미 약 24% 빠졌어요. 그 이후 첫 번째 연준의 긴축. 자, 금리는 0.25bp 한 번 올렸는데 지금 연준이 구두상으로 연일 자산시장을 계속해서 협박했죠. 금리를 급하게 올릴 거야. 인플레이션이 너무나 심해. 이 인플레이션의 이면에는 바로 팬데믹이 있습니다. 락다운이 되면서 전 세계가 생산에 영향을 맞췄어요. 생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겠죠. 자, 그렇죠? 첫 번째, 두 번째, 우크라이나 이슈 전쟁으로 인해서 당연히 원자재 가격에 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 그렇죠? 그리고 당연히 이 영향으로 인해서 글로벌 병목 현상이 오게 되죠. 어쨌든 인플레이션이 강해지니까 연준이 계속해서 금리를 세게 올릴 거야 하면서 지금 이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나오면서 마지막에 차익 실현까지. 그래서 빠졌다. 어제 하루 이는 아마존과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올 수 있겠지만 국채 금리와 결국 같은 이슈죠. 정리를 하면 고점 대비 마이너스 24% 정도 빠졌다. 많이 빠졌어요. 그쵸? 이만큼 빠졌으면 조금 더 빠질 수 있습니다. 왜? 일봉으로 보게 되면 자, 이 121번 주봉이죠, 주봉. 자, 주봉을 보게 되면 지금 이 하얀색 120 주봉을 이탈을 했어요. 그래서 이 변동성이 조금 더 내려와서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졌다, 이미. 연준은 이미 어느 정도 시장이 빠졌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 체킹을 하고 있다. 다만 어제 미국 증시가 흔들렸던 부분이 우리 월요일 한국 증시와 전 세계 증시에 영향을 미치겠죠. 정리를 하면 자, 이제 나스닥 변동성이 조금 더 앞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바닥권에서 안정을 취하고 기간 조정을 하면서 돌아나갈 수 있는 시기를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언급드리죠. 연준은 금융시장, 특히 주식시장을 좌시하지 않는다. 이게 2008년도 이후에 연준이 변한 모습이다. 이미 과거에서도 드러났다. 나스닥 차트를 킨 김에 확인하자고요. 2014년도, 15년도에 금리 여러 번 올린다 그랬는데 시장이 워낙 변동성이 흔들려 버리니까 고작 한 번밖에 못 올렸다. 그리고 이때도 4번 계속 더 올린다 그랬는데 시장이 박살나니까 바로 금리 인상 중단에 이르릅니다. 2018년도에 4번, 2019년도에 3번, 4번 올린다 그랬는데 시장이 무너지니까 바로 금리 인상 중단에 들어가게 되죠. 자, 지금도 이제 계속 확인하고 계시죠? 우린 셀트리온 주주로서 엔데믹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면 물가에 대한 부분이 단기적으로 안정화될 수 있어요.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분쟁으로 인해서 물가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시장도 반등이 나올 수 있으며 기술적으로도 충분히 반등 나올 수 있는 시기에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월요일날 영향을 받고 당분간은 변동성이 될 수 있겠지만 이제 중요한 건 고점 대비해서
24% 가까이 빠졌다. 어느 조금 더 빠질 수 있어요. 여기서 자리를 잡고 돌아나가야 되는 시기를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코노믹 리뷰에서 셀트리온 2030 비전 총 4회에 걸쳐서 자세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1, 그리고 2, 3, 4.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요약해서 핵심을 한번 짚어보자고요. 서정진 회장 도전과 꿈, K-바이오시밀러 결실, 2030년까지 바이오 헬스케어에 40조 투자한다. 그래서 셀트리온 역사가 나오는 부분이죠. 한일 월드컵 때 2002년 서정진 명예회장의 꿈과 도전이 시작됐다. 그래서 쭉 역사가 나오고요. 2013년 유럽에서 램시마 세계 최초 허가를 받으면서 항체 바이오 시밀러가 없던 시장이 생겨나게 되었죠. 자, 그리고 어느덧 올해로 창립 20주년을 맞았다. 2019년 매출 1조를 넘어선 데 이어 2020년 1조 8,491억 원, 지난해 1조 9,116억 원을 기록했다. 코로나 팬데믹과 후발 바이오시밀러 등장으로 성장세는 다소 주춤했지만 글로벌 생명공학 기업으로 도약했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자, 이게 첫 번째. 자, 이 부분 좀 요약을 하면은요. 대한민국, 전 세계 일단 바이오 의약품에는요. 0세대가 백신이 있고요. 1세대가 제조합 단백질이 있습니다. 인슐린, 인터페론, 성장 호르몬, 적혈구, 백혈구, 증식인자. 2세대가 항체, 3세대가 유전자 치료제와 줄기세포 치료제가 있어요. 이 중에 항체, 세계 최초 항체 바이오시밀러를 2013년 유럽에서 없던 시장을 만들어낸 회사가 바로 세계 최초 셀트리온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언급을 드렸지만 없었던 바이오, 항체 바이오시밀러를 시장을 만들었던 회사고요. 전 세계 빅팜들이 항체 당시 10개 회사 내외죠. 이거보다 더 적었겠죠. 항체 개수 몇 개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 시장이 뚫리게 되면서 바로 신약 기술 수출 시장이 열리게 됩니다. 대한민국은 제네릭밖에 없었죠. 빅팜들의 제네릭을 그냥 생산하는 회사. 여기서 기술 수출을 하나 더 나오게 되죠. 그리고 바로 셀트리온이 이 항체의 세계 최초의 시장을 만들게 되면서 지금의 20년 만에 국내 제약바이오 역사 100년의 역사에서 단 20년 만에 동아제약, 종근당, 유한양행, 한미약품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 길을 향해 가고 있는 그 역사가 시작됐던 것입니다. 자, 2030 비전 2 퍼스트 무버의 힘. 이게 중요한 거죠. 항체 바이오시밀러는 퍼스트 무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장의 깃발을 먼저 꼽아요. 그럼 다른 놈들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반도체도 마찬가지였죠. 여기까지 가려고 하면 아직 시간도 많이 남았고요. 특허가 끝나지 않은 그런 항체 의약품들이 아직 줄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얘기하는 바이오시밀러가 레드오션이다. 그거는 그들이 하는 이야기이다. 가격 경쟁력과 제품 개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영업 경쟁력을 가지고 있느냐가 바로 좌우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세계 최초로 항체 바이오시밀러를 만들었기 때문에 퍼스트 무버의 힘이 있는 것이다. 글로벌 바이오시밀러 시장 종횡무진. 셀트리온 해마다 새 제품 1개 선보인다. 자, 밑에 볼게요.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우리의 현재이자 앞으로 다가올, 조만간에 다가올 미래입니다. 자, 이 제품들 가지고 자가면역 질환, 항암제, 안구질환, 천식 두드러기, 골다공증. 현재 램시마 SC는 오리지널 약이 없어요. 얘가 신약입니다. 신약. 다시 한번. 신약입니다. 38년도까지 50조 시장을 혼자 얼마나 점유할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게 무척 중요하고요. 유플라이마 미국에서 내년도 7월 달에 나오죠. 스텔라라, 그리고 얘도 비슷한 기점으로 맞춰서 2023년도 4년도 기점. 악템나, 그리고 리툭산과 허스티팀. 자, 투룩시마 허주마는 이미 항암제로서 미국에서, 그리고 일본에서, 전 세계 남미와 이런 데서, 유럽에서 성장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아바스틴. 자, 곧 앞두고 있죠.
아일리아 2023년도 기준점으로 해서 미국에서, 그리고 졸레오와 프롤리아 줄줄이 2024년, 23년 기준점으로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하자고요. 자, 이거 가지고 이 엄청난 이 제품들 가지고, 제품이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11개예요. 11개 제품이고요. 이 부분에는 신약이 현재 포함되어 있고요. 퍼스트 모버의 바이오 시밀러가 들어가 있고요. 바이오 베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11개의 신약이 포함된 이 제품들 속에서 우리가 과연 얼마나 숫자를 뽑을 수 있을까요? 지금 매출 1.9조, 2조가 안 됐어요. 그쵸? 이 11개의 제품들 가지고 우리가 과연 얼마의 숫자를 찍을 수 있을까요? 제품 10조까지는 확실성의 영역입니다. 큰 그림에서. 그런데 4조, 5조, 6조, 7조 그 기저위에 합병이 진행될 겁니다. 아마 2022년도 4조 가기 전에 올해 안에 합병이 진행되겠죠. 성장폭이 나오는 기준점 또는 5월 달에 빠르면 먼저 진행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 걱정할 의미가 없다. 큰 그림에서. 자, 다시 한번 이 제품들을 가지고 숫자를 몇 조를 찍을 수 있을지, 그게 우리가 도착해야 할 목적지입니다. 그 전에 합병과 수급이 현재 들어오고 있죠? 먼저 주가는 또 튈 수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될 그 이유입니다. 자, 그래서 후속법 빨프라니 임상 순항, 우리는 단 한 번에 임상 실패 없이 지금까지 개발해 왔습니다. 매년 한 개 신제품 허가 목표한다. 자, 중요한 이야기가 나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램시마 SC, 유플라이마 판매 주목. 자, 세계적 대유행을 의미하는 팬데믹에서 풍토풍으로 자리 잡는 이른바 엔데믹 시대에도 지속 성장이 점쳐진다. 팬데믹으로 병원 만보를 자제했던 환자가 늘어나면서 램시마 SC와 유플라이마 등 처방 증가로 이어질 전망이다. 램시마 SC는 레미케이드의 바이오 베터이다. 그래서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플라이마 또한 2개 용량 40ml와 80ml, 그리고 고농도 퍼스트 무버입니다. 이지수 KTB 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유럽 엔데믹 전환에 따른 입찰 시장 활성화로 램시마 SC와 유플라이마의 매출 성장이 예상된다. 다시 한번, 유럽 엔데믹 전환에 따른 입찰 시장 활성화로 램시마 SC와 유플라이마의 매출 성장이 예상된다. 이제 엔데믹이 시작됩니다. 대한민국도 엔데믹이 조금 있으면 마스크 벗는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실적의 숫자의 성장폭이 확인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2030 비전 3, 팬데믹 속 꽃피운 제약 주권, 국산 1호 항체 치료제 레키노라 개발로 K방역에 기여. 국산 1호뿐만 아니라 세계 최초로 유럽에서 허가받은 항체 치료제 1호였습니다. 리제너론과 더불어서.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미크론이라는 복병을 만나게 되면서 숫자를 못 찍었던 아쉬운 부분이 있었죠. 그러나 바이오 의약품, 대한민국에서 100년의 역사에서 바이오 의약품 신약을 처음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이 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전 세계에 입증하였습니다. 그 기술력은 고스란히 남아있죠. 그리고 레키노라, 우리에게 아픈 손가락이죠. 그쵸? 그러나 국내에 또 치료되는 현장에서도, 많은 의료 현장에서 사용도 되었지만 또 그 부분에서 또한 아쉬움도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엔데믹에 대비한 흡입형을 가지고 개발을 또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ADC에 대한 신약과 mRNA 플랫폼, 이 부분에 대한 신약에 대한 투자가 또한 들어가죠. 그리고 SC 제형에 대한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램시마 SC가 미국에서 신약 출시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감염병 질환에서 지금 보게 되면 진단키트에 대한 언급도 이야기가 나오고요. mRNA 플랫폼을 가지고 백신을 만들 수 있는 언급도 나오고요. 그리고 치료제에 대한 부분, 치료제에 있어서도 자, 항체 치료제의 정맥과, 그리고 이제 집에서 누구나 다 보급형으로서 흡입형으로 만들 수 있는, 그쵸? 그리고 케미컬 의약품, 이 부분에서
머크와 바로 화이자에 대한 이 부분을 다 가지고 있는, 사실 감염성 질환에서도 독보적인, 그쵸? 진단을 해서 그 다음 치료를 하고 예방을 할 수 있는 백신까지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정말 국내에서는 비교가 필요가 없고 세계 빅팜들과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갖추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에 대한 부분이 자세하게 나오고 있어요. 자, 디아트러스트. 다른 신속 진단 키트와 달리 코로나19 바이러스의 N 단백질과 S 단백질에 각각 결합하는 두 가지 항체를 적용하면서 민감도와 특이도를 개선한 게 특징이다. 자, 변이에 있는 그런 부분에서도 잡아내는 부분들이 다른 진단 키트보다 탁월했었죠. 그 데이터를 같이 봤었었죠. 자, 디아트러스트 수출 규제가 엔데믹으로 가니까 좀 빨리 풀려나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왜? 이 부분도 작지 않은 숫자를 찍어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그쵸? 그리고 코로나19 엔데믹 새 팬데믹 대비 R&D 강화. 자, 이제 엔데믹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 말은 즉 램시마 SC, 유플라이마, 우리의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의 숫자가 성장 폭이 찍히리라 생각합니다.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더불어 진단 키트도 수출 규제가 풀려야 되겠죠? 자, 그래서 새 팬데믹과 엔데믹 대비해서 흡입형으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오미크론을 비롯해 스텔스 오미크론에도 강한 중화능을 확인했죠. CTP63이 여기에 레키노라제를 흡입형으로 개발한 두 가지 항체를 결합한 흡입형으로서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지금까지 앞으로 나오는 대부분의 코로나19 종에서는 다 중화능을 보일 수 있는 흡입형으로 개발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레키노라미 지금 누적 환자, 투약 환자 추이인데요. 쭉 보게 되면 누적 렘데시비리와 레키노라의 누적 환자 추이. 결국은 앞질렀지만 국내에서도 조금 속도가 빨리 나왔었으면 좋을 것 같았어요. 어쨌든 우리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숫자가 오미크론은 복병을 맞으면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도 있었지만 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력은 남아있다. 자, 그리고 미래 팬데믹에 대비해서 mRNA 플랫폼을 구축했다. 그래서 셀트리온은 유행 중인 다양한 변이 바이러스 황원을 활용한 차세대 코로나19 mRNA 백신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더 다양한 변이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코로나19 흡입형 복합 항체 치료제의 글로벌 임상 3상에도 돌입했다. 진단키트 공급 및 mRNA 백신 플랫폼 구축에도 더욱 속도를 낼 것. 이 mRNA 플랫폼이 바로 항암제와 그리고 유전자 치료제로서 신약으로서 확장해 나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마지막 2030 비전 4 마지막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분명히 밝다. 우리의 미래는 정해져 있다. 반드시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글로벌 탑10 제약사 발돋움. 셀트리온 상장 3사 합병의 속도를 낸다. ADC 신성장 동력 확보했다. 자, 이 네 가지 이 4편의 기사가 우리의 비전과 그리고 목표와 도착해야 될 지점을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어요. 상장 3사 합병 5월 달에 이야기가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게 최근에 수급에서 외국인 몸통 수급에서 조금은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주가가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바닥권에서 손바뀜이 좀 일어나는 것 같다. 그리고 지들은 모아가고 그걸 미리 준비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외국인과 한 달 기준으로 기간은 들어오고 있고 개인은 빠져나가고 있다. 이 물량이 일로 왔다. 공매도 누적 잔고가 줄어가고 있다. 그 모습이 확인되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상장 3사 합병, 글로벌 제약사 도약. 그래서 차세대 의약품으로 꼽히는 ADC 의약품 연구개발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그래서 보면 서진석 의장 필두 차세대 의약품 ADC 개발, 익스다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시장 규모가 2026년까지 약 29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추정된다. 업계는 전 세계적으로 ADC 플랫폼에 대한 수요가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셀트리온은 향후 차세대 먹거리도 공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영국 ADC 개발업체인 익스타 테라피투스의 지분을 투자해서 신약 파이프라인을 확보했다. 근데 29조 원. 이거는 그냥 참고입니다. 왜? 예측이기 때문에. 왜? 자, 렘데시비르 길리어드 유방암 치료제 업체 이뮤노메딕스 25조 원에 인수했다. 2020년에 ADC 업체를 25조 원에 길리어드사가 인수하게 됩니다. 얘네는 예교하고 카티 업체를 또 인수하게 돼요. 그래서 바이러스의 역사이죠. 길리어드는요. 그래서 감염성 질환에서 먹거리를 항암제로 정합니다. 그래서 ADC에 폭발적으로 전 세계 글로벌 바이오텍들과 빅팜들이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시장 규모가 2026년까지 29조 원? 제가 봤을 때는 의미 없다. 이 시장 규모를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25조 원을 더 큰 부가가치를 보고 투자한다. 우리 셀트리온이 이미 예전부터 ADC 컨주얼 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그리고 이미 국내 최고 기업인 레고퀘벡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영국 익스타와 해서 제품화를 지금 하고 있으며 익스타에 또한 차세대 톡신인 PBD 톡신 이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무척 밝다. 흔들릴 이유가 없고 바로 우리가 동행하는 그 이유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회계 이슈가 정리가 됐죠. 회계가 부각되면서 다소 합병이 지연되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 부분 4년 넘게 조사를 했지만 지금 끝났습니다. 벌금 내고 이걸 위해서 상장 3사 합병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상장 3사까지 합병 시 셀트리온 그룹은 바이오 의약품에 더해서 합성의약품 R&D 역량과 의약품 생산, 글로벌 유통까지 아우를 수 있는 거대 종합 제약사로 도약하게 된다. 단일 기업에서 개발, 생산, 유통, 판매 등이 이루어질 수 있으면 거래구조 개선을 통한 비용 절감과 사업 투명성 등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오의약품과 합성의약품 등 주요 제품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갖춘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글로벌 시장에 선보일 시 매출 규모 확대와 판매 채널 단일화에 따른 효율성에 있어 양적, 질적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셀트리온 그룹은 합병 작업을 위해 많은 신경을 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병 시 사업 투명성이 높아져 해외 자본 유치가 더 수월할 것으로 보인다. 자, 이 합병 모멘텀 정말 큰 모멘텀입니다. 공매도가 당연히 쇼커버가 들어올 수밖에 없다. 여기에 수급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 주가가 튀면 결국 기관 투자자와 마지막에 개인 투자자가 들어오면서 슈팅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 기저에 또한 실적 성장이 더해지길 바라면서 전고점 돌파까지 우리의 목표는 반드시 정해져 있습니다.